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이 좋은 마이크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ST라는 대학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생을 하고 있는 윤남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왼쪽에 밑에 이거 뭔지 아시나요? 많이 아시죠? 직접 만들고 하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넣냐면은 저도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한번 구현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임을 넣는데 괜찮은가요? 네. 혹시 적정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 친구분 뭐예요? 무슨 사전을 들고 다니시는 것 같네요. 와, 너무 똑똑하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앞으로 격정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퀴즈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선물을 안 갖다 줬는데 어떻게 제 사랑이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뭐예요 이거? 생명빨 때 영어를 잘하시네요. 라이프 스토리를 잘 읽으셨는데요. 네, 뭐냐면은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된 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 물을 정화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럴 때 이렇게 봉사 단체에서 이렇게 이걸 보급해 가지고 더러운 물을 빨면은 정수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뭘까요? 예, 뭐예요? 와, 제 프레젠테이션 미리 봤나요? 네,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카 매튜와 줄리아 실버만은 과제를 하던 중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의 놀이와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고민 끝에 축구공 발전기 소켓이 탄생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이들이 즐겁게 차고 놀면 끝. 공의 내부에 진동 감지 장치와 발전 장치가 들어있어 공이 충돌할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더 신나게 놀수록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발전기인 거죠. 에너지가 모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생성된 에너지로 약 3시간 동안 불을 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과 함께 어둠을 밝히는 빛까지 얻는 셈이죠. 네. 이렇게 전기가 부족한 국가 있잖아요. 거기서 축구공을 차면서 이제 그 축구공으로 아까 충격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교육하는 데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서 대충 감 오시죠? 네. 적정 기술이란 네. 쉽게 말해서 어떠한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술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적정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네,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ow are your shoes today?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의 신발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한국말로 조금 의역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신발은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 신발은 오늘 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서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왔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아주 이쁘고 좋은 신발 신으셨네요. 네, 이렇듯이 신발은 이렇게 운동화나 기능에 맞는 등산화 그리고 형식에 맞는 구두 이렇게 다양한 멋을 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 발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서 신발이 아닌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네. 하지만 모두가 저희같이 이렇게 신발을 잘 신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이나 어려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발을 신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냈는데요. 제가 기사에 대해 2개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시리아 난민 무스타파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인터뷰 중 한 내용인데요. 저의 신발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아직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니까요. 뭔가 조금 아른해지는 문구 아닌가요? 그리고 우간다에 있는 마가렛 씨는 이렇게 신발이 없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발이 부풀어오는 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도 이렇게 맘 놓고 걸어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신발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2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징그러운데 이게 가장 덜 징그러운 겁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피병은 코끼리 피부병이라는 병으로서 화산의 흙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발에 외상을 입거나 까지면 어떠한 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발이 부풀어 오르고 저렇게 병에 걸리는 거고, 모래벼룩 같은 경우도 이제 발에 외상을 입거나 위생적 관리가 불량할 경우에 모래벼룩이라는 벼룩이 침투해서 발을 썩게 만들고 영양분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거 둘 다 모두 발에 간단한 외상만 없어도 위생적인 관리만 해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에서 신발을 주면 되지 않느냐? 왜 보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때 그 두 단체 모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 번은 줄 수 있지만 평생 주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발의 크기가 계속 크기 때문에 맞춤 신발을 계속 제공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입니다. 신발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스로가 적정 기술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 스스로가 신발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발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발을 만들기 위한 소재, 어떠한 재료들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태양에너지입니다. 요즘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태양에너지는 무료 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 쓰면서 돈 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돈 내세요? 얼마? 다행히 무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 놀라운 것은 지구에서 1시간 쏘여주는 에너지가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보다 많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죠.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의 소재입니다. 폐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카페에 가보면은 요즘에는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 빨대를 쓰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를 저희 삶에서도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장점은 값이 싸다는 것, 폐플라스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플라스틱으로 신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무슨 소재일까요? 가죽, 그쵸? 가죽, 천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신발을 하시겠지만, 네, 다행히도 요즘에 로티스라는 회사에서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신발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디다스에서는 파이프 소재인 PVC라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 소재를 이용해서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그래서 저희는 태양과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런 신발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이름은 바로 솔라스틱입니다. 네, 솔라는 태양을 의미하는 솔라와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플라스틱. 그래서 합쳐서 솔라스틱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먼저 태양이 쏴주죠. 그러면은 태양이 복사를 하고 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속판에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보시면 신발의 틀이 있습니다. 이 신발의 틀에 플라스틱을 넣습니다. 그때 여러분 페트병 뜨거운 물에 가하거나 뜨거운 물에 대면 어떻게 되죠? 녹죠. 그리고 더 뜨거워지면 액체까지도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굳겠죠. 저희는 그 성격을 바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틀에 플라스틱 조각을 넣고 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금속판에 가열되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은 태양이 없으니까 식죠. 그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굳겠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발의 틀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이 신발의 틀에 따라서 또 플라스틱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신발의 모양도 변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해하기 그림으로는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틀을 깝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가열된 금속판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는데 그 전에 모양을 잡아주기 위한 틀을 넣고요. 네, 집어넣습니다. 그럼 가열을 되면서 플라스틱이 녹죠. 그리고 꺼내면 플라스틱이 식어서 틀이 완성됩니다. 그럼 그 틀에다가 끝만 엮어주면 일명 쪼리, 플립플랩 신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료가 가장 중요하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네, 플라스틱의 재료들은 알루미늄 시트입니다.
이 셰플러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태양열 조리기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태양열 조리기를 만든 사람이 이런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었고 이 온도가 400에서 700도까지 가열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 중에는 페트병을 이용했습니다. 페트병에 관한 정말 대중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모두들 페트병을 뜨거운 물에 가하면 뜨거운 안 좋은 가스가 나와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페트병은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PVC나 다른 성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연하게 해주기 위한 가소제 가스입니다. 그럼 그게 열에 가해주면은 그 가소제 가스가 나와서 환경 호르몬을 내뿜고 저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해주죠. 하지만 페트병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는 점은 220에서 260도. 이건 아주 큰 것을 시사하는데요. 바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온도가 녹는 점이 태양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녹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효과를 알아보자면 발이 아픈 이들, 아까 상피병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한 이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향후의 계획. 저희가 UST 학생팀이 있는데요. 지금 연구소로 각각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재정적인 충당을 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들 생각이라 아직까지는 직접 만들어보지 못했고 도안까지는 다 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재정적인 기술이 있고 또 지원을 받으면은 만들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습니다. 과학자를 생각하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를 생각하면 이 따뜻함보단 차가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좋은 과학자가 되어서 저의 이름 그리고 과학자라는 이름이 나오면 차가움보다 따뜻함이 나오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런 차가움보다 따뜻함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